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 전당대회가 결국 민주주의의 장이 아니라 조작과 외부 세력 개입의 무대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번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중대한 사건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정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특정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표를 몰아줬다는 건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인데요. 이건 민주주의를 모독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인데요. 신규 입당원 11,101명과 기존 당원 21,250명이란 숫자가 오갔다는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김기현이 결선 투표도 없이 52.93%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과연 이게 당원들의 순수한 의지였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기현의 승리는 민심이 아니라 조직 동원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한 조작된 승리인 겁니다. 더 가관인 건 김기현 본인의 태도인데요. 정통 장로라며 종교적 신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의혹에 대해선 요청한 바 없다며 모르쇠로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고 뻔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꼴인 거죠. 국힘당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나 재발방지책 마련은커녕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여야 하는데요. 종교 집단의 개입을 통해 당권을 차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한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결국 국힘당의 실체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라는 게 확인된 셈인데요.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끝까지 진상이 규명돼야 하는데요. 특검은 통일교의 개입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김기현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게 될 텐데요. 이는 언제든 특정 세력들이 정당 정치에 개입해 부정으로 얼룩진 사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선택해야 하는데요. 조작과 외부 세력의 지원으로 움직이는 정당을 계속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입니다.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데요. 깨어있는 국민의 눈과 목소리만이 이 땅의 헌정 질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힘당이 보여준 이번 추악한 전당대회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경고음인데요.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답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러고도 특검의 압수색을 막아서고 있는 정치무리들, 거듭해 말하지만 이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입니다. 특수직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이 진행되고 있고 지기현 판사와는 다른 재판부에서 불출석한 상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35부 백대현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기현 부장판사 쪽은 그 재판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신권 배당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재판이 두 곳에서 열리고 둘 다 안 나올 백대현 건데. 부장판사가 속도를 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또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 백대현 부장판사도 변호사 생활을 먼저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고 또 수원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사람. 아니, 수원 출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갈린 그 서울구치소 교도소장도 수원 출신이에요. 수원구치소에서 왔다면서요. 예. 다들 그 수원에서 뽑아가지고 되게 이제 제야에서 온 사람들은 되게 그런 서울중앙 합의 재판장을 잘 안 맡기거든요. 이게 이례적인데. 되게 이례적이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자꾸 하니까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또 윤석열을 맡아요 지금. 네네. 35부 재판도 저희가 주의 깊게 계속 눈여겨보고 계속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을 보면 사법부가 정말 정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요. 지기현 판사가 보여준 마법의 산수는 이미 법치를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을 억지로 꼬아맞춰서 법 적용을 비틀어버린 건데요. 이건 단순한 재판 진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스스로 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내란 재판을 비공개로 돌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고 언론 취재까지 원천 차단했습니다. 체포영장도 집행하지 않았는데요. 구인장조차 발부하지 않고 궐석 재판으로 넘기면서
결국 증인신문 조서를 다시 낭독하게 만들어 재판 시간을 2배로 지연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이며 결국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윤석열 지금 그 전략은 뭐냐면 시간 끌기고 재판 안 나가고 수사 거부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변호인 선임이 안 돼서 또 그 사건 특수공무집행 네, 네. 방해 그 사건도 또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더라고요. 네. 그 본인이 근데 하루 종일 에어컨 있는 데서 변호인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변호인 선임이 아직 덜 끝났다는 거예요? 하루에 5명, 그건 6명 정말 저는 만났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거 자체가 저는 거짓말일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지기현에 대해서 지금 구인영장도 발부 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지기현 재판 깊이 신청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백대현이든 지기현 그 재판장들께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 그런 윤석열에 생각은 없는 것 대해서는 같아요. 네. 구인장도 발부를 해주고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근데 윤석열은 사면을 지금 바라는 그게 하나의 목표예요. 한 가지 목표.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특수직무 공무집행 방해 사건 재판도 또다시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이유는 뻔한데요. 윤석열이 변호인 선임을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도 선임이 덜 끝났다고 우기는 건 누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시간 끌기 전략인데 재판부는 그 술수를 고스란히 받아주고 있는데요. 판사가 법과 국민 앞에서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윤석열 석방 작전에 협조하고 있는 꼴인 거죠. 더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수원 라인 의혹입니다. 지규현 판사, 백대현 부장판사, 김현우 서울구치소 소장까지 모두 수원 출신인데요. 보통 지방 출신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를 맡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사건에만 이런 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봐주기 인맥을 의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조희대 대법관의 개입이 의심되는 거죠. 재판부의 태도는 더 실망스러운데요. 자신들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아도 가만히 있고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건데요. 여름 휴가를 즐기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국민들은 정의를 기다리며 분노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란 수고의 한 사람 눈치를 보느라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하면서 시간만 끌지 말고 제 생각에는 한번 고민을 해서 결단을 빨리 내고 한 9월 정도까지 지켜보고 계속 이런 식이면 특별재판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예,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만 보낼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윤석열은. 그리고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인도 하지 않고 네. 그럼 알았어 하고 그냥 골석으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그 증인 신문조서 또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윤석열 나오게 해갖고 그것도 다 읽어줘야 되거든요. 다시. 시간이 2배로 드는 거예요. 아, 그런 짓을 왜 하죠? 그리고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시간을 보내가지고. 예, 예. 이런 국면 지나가고 그러니까 나면. 구속기간 만료로 네. 풀어주려고 이런 중요 판단을 의심이 사건은 드는 거죠. 속기사가 다 이걸 네. 그 워딩을 다 적거든요. 6개월 지나고 나서 네, 이제. 그럼 공판 조서가 이만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다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제 어떡하려고 생각에 도대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내란 특검이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네. 등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네. 진행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 네. 빨리 구인해서 안자만 놓고 그래야 이거 재판 한 번에 끝나는 거지. 안 그러면 또 읽어줘야 되고. 그러면 당 지도부한테 곱하기 2입니다.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9월에는 특판에 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노리는 건 단 하나 사면인데요.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정치적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결국 사면으로 풀려나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한데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법안도 제출돼 있고 9월까지 지켜봐도 똑같이 시간 끌기만 반복된다면 반드시 특별재판부로 가야 합니다. 동시에 내란 특검은 지규현 판사에 대해 즉각 기피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백대현 부장판사 재판부에도 속도를 내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윤석열에 대한 구인장을 즉각 발부해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미적거림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입니다. 국민이 분노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직시해야 하는데요.
윤석열의 석방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 전체가 붕괴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점입 가경입니다. 석방이라는 특혜를 베풀었던 지기현 재판부가 어제 윤석열의 5번째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지기현 재판부는 윤석열을 강제 구인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란 특검의 요청마저 철저히 묵살한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봐주기를 공정한 사법권 행사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지기현 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대해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3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가 사법부의 제19 감사기로 어제도 재판정에서 내란수의 윤석열의 궐석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던 법원이 자기 식구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고구마처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권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폐쇄적인 법관제도 개선과 하급심 판결 공개를 통해 공정하지 않은 재판 진행과 판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개혁해 사법부 내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지금 한국 정치하고 또 사법 시스템, 이 현주소를 좀 보여주는 2가지 쟁점을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국힘당 전당대회 과정에요. 그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했다 이런 논란이 있고 또 윤석열 내란 재판,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냐 하는 문제, 이 2가지인데요. 네네. 이 자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볼 자료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그 민주주의 원칙, 또 법치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냥 뭐 사건 나열 이걸 넘어서서요. 그 안에 담긴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정황, 주장들,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럼 먼저 그 국힘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네.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특검 수사 과정에서요,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 집단이 아주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당대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나와 있네요. 네,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 당원 11,101명 입당시키고 기존 당원 21,250명 동원 지시, 이런 진술까지 확보됐다는 내용은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다는 건데 자료에서는 그 김기현 당시 후보의 52.93% 득표율이요. 이게 순수한 당심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적 동원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아, 득표율 자체가?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뭐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정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일 수 있고요. 그렇죠. 자료는 이걸 조작된 승리 가능성,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러면 당사자인 김기현 측이나 국힘당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김기현 본인은 나는 요청한 적 없다, 딱 이렇게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네,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렇죠. 그리고 국힘당은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 특검 수사 자체를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료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진상규명보다는 프레임 전환 시도다, 이런 건가요? 네, 자료는 바로 이런 대응 방식 자체가 국힘당 스스로 어떤 민주정당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심하게는 권력을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같은 건 좀 외면할 수도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더 나아가서 일부 자료에서는요, 아예 국힘당을 위헌정당 소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해산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비판이죠. 해산까지요?
이야, 이게 정당 내부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 사법 시스템 운영에 대한 우려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지연 논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자료들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요. 이게 의도적인 지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습니다. 의도적 지연이다. 네. 예를 들면 그 직위지원 판사의 공소시효 계산 문제, 이것도 논란이 있었고요. 또 재판을 비공개로 하거나 언론 취재를 제한하는 문제. 네. 그리고 유리석윤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인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집행이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요. 영장이 나왔는데 집행이 안 된다. 네. 심지어는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아주 이례적인 궐석 재판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궐석 재판이라면 피고인이 안 나오고 그냥 재판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정말 흔치 않은 경우 아닌가요? 자료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결국 윤석열 측이 시간을 벌어서 궁극적으로는 사면을 받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아, 시간 끌기 전략? 사면을 노린다. 그렇죠. 실제로 변호인 선임이 아직 안 끝났다. 이걸 이유로 다른 재판, 특수직무 공무집행방해 재판인데요. 그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사례도 있거든요. 이걸 지연 전략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자료에서 그 수원 라인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던데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 그 수원 라인 의혹이요. 이건 사건 관련된 주요 인물들, 예를 들면 직지원 판사라던가 백대연 부장판사, 그리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이런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다 수원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아, 연고가 다 수원 쪽이다. 네, 그래서 자료는 혹시 이런 연결고리가 재판 과정에서 봐주기나 감싸기 같은 형태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자료에 제기된 의혹 수준입니다. 의혹이긴 하지만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개운치 않은 거죠. 더 나아가서 자료들은 사법부 전반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침묵하는 모습이라던가 네.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는데 이걸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법관의 역할이나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사법부 권위 추락. 네. 그리고 그 직원지원 판사의 개인 비위 의혹, 룸살롱 출입 의혹 같은 거요.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도 좀 늦었다. 이것도 사법부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고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들은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 같은 걸 제시하고 있나요? 자료들은요.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제 정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 네. 특히 윤석열 측의 그 시간 끌기 전략, 또 사면 가능성, 여기에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특별재판부요? 네.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하고요. 오는 9월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이제는 특별재판부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9월까지 시한을 못 박는 거네요. 특별재판부 설치 외에 또 다른 요구사항들도 있습니까? 네, 좀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란 사건 특검이 직지원 판사에 대해서 즉각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기피 신청. 네. 그리고 백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한 구인장, 이거 즉각 집행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런 촉구가 담겨 있습니다. 구인장 집행, 법정에 세워라. 그렇죠. 그리고 또 민주당 차원에서는 법관 제도 개선이나 하급 심판 결문 전면 공개, 대법관 증언하고 추천 방식 민주화, 이런 걸 통해서 사법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되어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국힘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부터 윤석열 내란 재판 지연 문제까지 현재 한국 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 정의가 굉장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점을 여러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들은 현재 상황을 그냥 개별 사건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까지 진단하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요. 법치 시스템 전체의 위기? 네. 그래서 계속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어떤 제도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자료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좀 깊이 곱씹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